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어제 그 출범 첫날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죠. 이 시각 현재도 2,800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에 추세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어떤 점을 우리가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가 단숨에 연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스피 그렇다면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연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피 밴드에 대한 상향 조정이 지금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올해 그 적정 주가가 명목 GDP로 추정하면 3,200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지금 뭐 거의 다 오기는 했지만 3,000선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심리지수 이런 것 보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시장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이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하는 적정 주가인데요. 네. 작년 말 현재 뭐 한 24%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적정 주가가 3,2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예,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네, 명목 GDP로 추정을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환영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 제도화에 대한 기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서서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이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낮았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북한 리스크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런데 특히 그 이번 정부가 기업 지배 구조 강조하고요. 예, 증권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수급을 개선하겠다. 예, 증권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하겠다. 그다음에 제도 개선해 가지고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겠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수급이 개선되면서 아마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에서 올 4월까지 우리 주식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지난 5월 사고 지금 6월 들어서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사고 있는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도 말씀드렸으면 저평가돼 있고 원화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등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요, 예, 지난달 말 현재 우리 원화가치가 한 17% 저평가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을 사면은 주가도 오르고 환율에서도 차익을 누릴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들어오기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대 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되고 그리고 바로 또 실행이 된다면은 MSCI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진지수 편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아주 적극적인 순매수로 아예 어나더 레벨 코스피의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외국인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뭐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레벨업이 되기를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정부 들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군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지난 5월 말까지 코스피가 12.4% 올랐더라고요. 네. 6월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업종별로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요. 네. 건설 경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건설업 주가가 5월 많이 말까지 올랐네요. 예, 작년 말에 비해서 무려 47%는 올랐어요. 예, 그리고 뭐 운수장비, 유통업 이런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거는 내수입니다. 그러면 내수주가 왜 더 많이 올랐느냐? 예, 그거는 환율이 하락할 때요. 우리 코스피도 올랐지만 환율이 하락할 때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거든요.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네. 물론 그 일부 업종별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수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아, 예. 네, 그런 거를 우리 코스피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바로 또 비상 경제 대응 TF가 가동이 됐잖아요. 예. 추경도 이제 곧 또 실시될 예정인데 한 30조 정도의 추경 내수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부족한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 한국은행이 우리 그 성장률 발표했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 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전년 동기 대비 0%로 이렇게 네. 발표됐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하면 한 1.8에서 2.0 이 사이에 나와요. 근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만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출은 그 대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대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은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재 성장률 뭐 1.8%, 2% 갈 때까지는 30조 추경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예, 저는 앞으로 더 편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따져보자면은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현실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정책을 갈 실행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정부는 거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민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민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안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GDP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엔비디아 뭐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나오면은 우리 잠재성이 계속 하나가는데 껑충 뛰고 네.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예, 과연 민간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예, 정부가 많은 그 유인을 좀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한 대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인 불확실성은 또 여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네. 뭐 긴급 TF 이런 걸 구성했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부양도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과 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사실 미국은 그 철강 관세를 25%, 50% 올리고 우리한테 빨리 협상하자. 7월 9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지금 시한을 정해놨는데요. 여기서 그 협상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국제고 무역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좀 위법이다. 또 이런 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협상할 때 이런 문제를 좀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우리 공급망이 미국에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예,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한테 조선업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관세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뭐 우리 무역 수적자가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다. 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 내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미국에 직접 투자해주고 미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고 있고 또 미국 주식 채권 사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보다도 중국에서 돈 번 돈 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을 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저자세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예, 이러한 그렇습니다. 협상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의 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 때문인지 지금 5월 수출입 동향을 보자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대미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수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5월 뭐 전체 수출이 좀 감소했고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이 8% 정도 네.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이웃 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세안 경제가 6% 안팎 높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코스피하고 관련된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일평균 5월 수출 금액 보니까 26억 6천만 달러로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들어서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아, 예. 예. 이거로 평가해 보면 지난달 말에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있고요. 일평균 수출은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G20 선행지수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예, 그래서 수출이 5월에 감소했습니다만 저는 6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수출 증가율이 한 올 평균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1분기 저점을 치고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고 계신 거죠? 예,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죠. 예. 예, 지난 5월 보니까 우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4%였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까지 보더라도 20.9%.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정말 그 잘 될 때 2018년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출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장이 상승 탄력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스피가 2,800선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몇 분간의 변화를 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3,100억 원 넘는 거래소의 순매수, 지금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3,300억 원 넘게 쏠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책 수혜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올해 우리 내수주가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이건 뭐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정부가 내수를 부양할 것이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하했지만 또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수주가 상승했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니 해도 네. 기업 주가는 그 기업 이익이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정책 수혜보다는 뭐 이익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계속 증가할 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반도체 관련주 우리 수출하고 보면은 아직도 그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집 주식을 살 때 역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수주도 오르지만은 반도체 관련 전기전자 업종 주가도 오르면서 주가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 이후에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전략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채권 투자 좀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채권 금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는 채권에서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 비중 늘릴 때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미국 주가보다는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도 그런 양상이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와 함께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